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3 송쌤 국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5월 4일 오늘부터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3가 시작되었거든요. 자, 우리 시즌3 언제 만나나요? 시즌3는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있습니다. 시간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중2 국어 시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같이 수업에 임하기 바랍니다. 자, 그중 국어 시간은 시즌2와 동일하게 월요일과 수요일 2시에 있는데요. 5월 4일 월요일, 5월 6일 수요일, 5월 11일 월요일, 5월 13일 수요일 이렇게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선생님과 우리가 총 4차 시를 함께 할 건데요. 5월 4일에는요.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5월 6일 수요일에는 요약하며 읽기, 5월 11일 월요일에는 토의하기 첫 번째 시간, 5월 13일 수요일에는 토의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함께 해줄 거죠? 네, 그럴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제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배웠는데요. 이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무엇이 있었죠? 네, 관심 분야, 읽기 수준, 책의 분량, 또 읽는 목적, 또 책 주제, 저자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들을 고려해서 이 과제를 냈었어요. 가족과 의논하여 함께 읽을 책을 선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였지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들이 나왔냐면요. 1위는 역사이고요. 2위는 과학과 자기계발, 3위는 건강, 취미, 만화, 여행, IT, 모바일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역사를 많이 보고 싶어 하나 봐요. 역사 분야를 좋아하나 봅니다. 자, 다음으로 내가 책을 고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았는데요. 1위가 무엇일까요? 자, 1위는요. 관심 분야의 책이 1위였고요. 2위는 역시 재미있어 보이는 책, 3위는 베스트셀러나 인터넷 후기나 서평이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제외한 다른 구성원들이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역시 1위는 관심 분야였고요. 2위도 재미있어 보이는 책이나 베스트셀러였고 3위도 후기나 서평이 좋은 책이었는데요. 가족들은요. 주변 사람이 추천한 도서도 선정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가족의 책 선정 기준 3가지를 정해보았는데요. 그 중에 잘 정해진 친구들을 선생님 소개할게요. 자, 오늘 왔나 모르겠네요. 심평중 호땡진 친구입니다. 호땡진 친구는요. 첫 번째, 책 표지를 보고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고요. 그리고 후기가 좋은지 살펴보았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자가 책을 잘 쓰기로 유명한지 살펴보았대요. 호땡진 친구는 책의 디자인과 후기와 저자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갑시다. 우리 책 선정 기준에 맞는 책 서평과 기사문을 검색하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검색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신문에서 또는 책 소개에서 또 이렇게 책 네이버에 보면은 책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서평을 찾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지나 기사의 한 부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네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서평과 기사문을 검색해 주었는데요. 그렇게 선정된 우리 가족이 함께 읽은 책들이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과제로 내준 책은 이 책, 그리고 바로 이 책, 요 드라마도 했었죠? 그리고 이주진 친구가 소개한 책, 또 연어라는 책, 뽀짜툰이라는 책, 또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최종 선정된 책은 이 책이었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족과 얼마나 잘 읽어나갈지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 오늘 김키누 친구가 질문을 던져주었는데요. 오늘도 카웃해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송출에서는 카웃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키누 학생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함께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축하합니다. 그 중에 선생님이 정성스러운 과제와 답변을 뽑았는데요. 두구두구두구 누구일까요? 네, 신평중 호땡진 친구, 목천중 이땡진 친구, 동강중 정땡은 친구입니다. 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자, 늘 보면 과제를 열심히 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 중에 뽑혔습니다. 자, 특히 신평중의 호땡진 친구는요. 선생님, 제가 써주시는 글 읽으시고 힘이 나신다니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과 시즌2에서 즐겁게 국어 배우고 가요. 너무 즐거웠어요. 시즌3에서 꼭 만나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호땡진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 시즌3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규칙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5분 전 입장해 주십시오. 오늘같이 유튜브 송출에 문제가 있어도 좀 기다려주기, 또 국어 시간을 기억해 주는 것, 또 채팅방 예절을 준수하는 것, 또 온라인 학교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댓글 규칙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키누 친구가 한 것처럼 파란 하트는 질문 있을 때, 노란 하트는 말이 빠르게 느껴질 때, 초록 하트는 느리게 느껴질 때, 또 이해가 잘 될 때는 지금 한 것처럼 굿 또는 빨간 하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런 하트 규칙을 잘 지켜주실 거죠?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3 중1 국어 첫 번째 시간은요. 언어의 본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학습자료 다운받는 법 모르는 친구들은요. 여기를 보십시오. 에듀스 충남과 충남 이학습터에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있고요. 또 유튜브 더보기를 누르면 자료 및 과제 링크가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미리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차시 주인공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차시 우리 서관이를 만났었죠? 우리는 지난차시 주인공 서관이와 함께 스스로 한 권의 책 선정하기를 완료했고요. 두 번째, 자료를 찾으면서 능동적으로 책 읽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인물을 만나볼까요? 자, 이번 차시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 친구는요, 이름이 본질이에요. 왜 본질이라면, 이번 생에는 언어의 본질을 알고 싶어서 본질이입니다. 자, 우리 본질이는 장난치는 것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또 열심히 해서 언어의 자의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의성을 알게 돼서 장난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 작은 장난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답니다. 자, 본질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우리 같이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생애에는 꼭 언어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본질입니다. 사실 제게 작은, 아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작은 장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얘들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들어봤어?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대. 한국어 사랑이라는 말이 영어로 러브, 독일어로 리베, 일본어로는 아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아, 그래? 그럼 교실에 있는 물건 이름을 바꿔 불러보면 어떨까? 책상은 의자, 의자는 책상, 분필은 보드마카, 보드마카는 분필, 빗자루는 바닥걸레, 바닥걸레는 빗자루, 이런 식으로 말이야. 한동안 장난 좀 쳐보자고. 좋아, 한번 해보자. 저는 친구 5명과 일주일간 교실의 물건을 바꿔 부르는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한 이름대로 말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모두에게 치킨을 쏘는 것으로요. 그 결과 우리 반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반 친구들도 처음엔 당황하다가 우리의 장난에 함께하기 시작했고 모두 나름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문제는 약속한 일주일을 하루 남겨놓은 6일째 날에 생겼습니다. 반별로 부족한 청소도구를 조사해서 환경부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되는데 내기에 지기 싫었던 우리 반 미아 부장이 그만 빗자루가 6개 부족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반 빗자루는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레가 한 개도 없어 바닥을 닦지 못하는 상태였지요. 당장 내일이 우리 반 대청소 날인데 큰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대체 어떤 실수를 한 걸까요?
자, 우리 사연을 듣는 중에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은 댓글을 적어주었습니다. 우리 부러운 연타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서간이의 사연이 아니라 본지리의 사연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진이 친구 너무 대단해요.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픽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 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걸 먼저 집어주었네요.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자, 우리 본지리의 사연을 분석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해결해줄 본지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언어의 자의성을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교실 안에 물건 이름을 바꿔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글쎄 걸레가 부족한데 빗자루가 부족하다고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청소가 망했습니다. 청소를 못하겠죠, 아무래도. 자, 우리 본지리는요, 언어의 본질 중 어떤 특성을 간과한 것일까요? 자의성만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특성을 몰랐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는 오늘 배우면 해결이 되겠지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본지리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 주인공 본지리의 질문을 소개합니다. 1차 시 질문은요, 언어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전 세계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특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삐나 친구 대청소가 망하기까지야 라고 했는데 대청소의 핵심은 물걸레질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주제를 보겠습니다. 언어의 개념과 특성을 아는 것인데요. 선생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임무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언어의 개념과 구성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 임무는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임무를 완료하면요, 여러분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생활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됩니다. 오늘도 주진이 친구처럼 기대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퀘스트로 들어가 볼까요? 언어의 개념과 구성을 이해하는 퀘스트입니다. 자, 먼저 언어의 개념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활약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많은 친구들이 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기다려볼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초성으로 한 부분을 맞춰주실래요? 자, 언어란 사전적 의미로 이것이래요. 와, 벌써 방탄 포에버 친구, 희영이 친구, 공지기 친구가 답을 달아주고 있는데요. 라이언 친구도 답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주진이도 잘하고 있어요. 언어란 생각이나 느낌을 말 또는 글로 뭐하는 수단,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전달하는 수단을 얘기해요. 사전적 의미로 생각이나 느낌을 말 또는 글로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언어의 개념인데요. 그러면 우리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건 어떤 것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어려울까봐 이렇게 뜻을 적어 주었습니다. 언어는 히읗, 시옷인 말소리와 니은, 이응인 의미로 이루어진다. 뭘까요? 요 부분. 자, 메이드 오너 친구, 목천중 이주진 친구, 민영진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또 공지기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언어는 형식인 말소리와 내용인 의미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결합되어 성립된 것이 언어입니다. 자, 이 언어의 의미, 그러니까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말소리나 글자, 문자가 필요했어요. 이러한 형식이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뒤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선생님이 한때 미대 갈까 생각했던 그림 실력입니다. 정말 잘 그리죠? 자, 이것은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다년생 식물이고요. 집을 짓거나 가구 그릇들을 만들 때 재료로 사용하는 제목으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거 뭘까요? 선생님 잘 그려서 다들 맞출 것 같은데 역시 맞춰주었습니다. 공지기가 맞춰주었네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맞아요. 방탄 포에버, 메이드 오너, 부러운 연탄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라이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나무라고 요거를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러한 나무라는 의미를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이것들이 필요했어요. 나무라는, 여기에 지금 보시면요,
요렇게 처리한 건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나무라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미음, 시옷, 니을이나 나무라는 기역, 지읒이 필요했습니다. 공지기 친구 주진이 그리고 라이언 팽팽 키누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요걸 좀 조합해 볼게요. 정답은 하은이, 연탄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나무라는 먼저 말소리가 필요했고요. 또 나무라는 글자가 필요했습니다. 자, 이 의미를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나무라는 말소리나 나무라는 글자가 필요했는데요. 이것처럼 언어는요, 말소리 또는 글자라는 형식과 의미가, 요런 의미가 인 내용이 결합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언어는 이렇게 무엇이 형식과 내용이 결합되어 성립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고 언어의 구성이에요. 자, 이 언어의 기호적인 특성, 기호성이라는 것은요, 언어를, 이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언어는 일정한 무엇을,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마지막 거 우리 맞춰볼래요? 언어의, 이거 이미 나왔어요. 언어는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뭐라는, 방탄포에버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기호라는 특성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앞으로 배울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특성이에요. 언어의 기호성은.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배우겠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언어의 본질이잖아요. 또 본질이가 나왔는데요.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고 넘어갈게요. 본질이라는, 언어의 본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특질을 얘기해요. 그럼 전 세계 다양한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녔으니까 당연히 한국어도 가지고 있겠죠? 우리 그래서 다음 퀘스트에서 이 언어의 본질과 관련하여서 이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퀘스트, 언어의 개념과 구성을 잘 이해했나요? 그러면 첫 번째 임무 완수했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 쳐줍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나가지 않고 버텨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축하 잘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방탄포에버 친구가 박수를 너무 잘 쳐주는데요. 선생님 아주 힘이 납니다. 우리 연탄이 친구, 주진이 친구도 역시 잘해주고 있습니다. 감사. 자, 두 번째 퀘스트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는 퀘스트예요. 자,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를 소개할까요? 첫 번째 자의성, 두 번째 사회성, 세 번째 역사성, 마지막으로 창조성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이 네 가지를 선생님이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특성은 자의성입니다. 선생님 복습해 볼게요. 언어의 기호성이라는 걸 아까 배웠잖아요. 언어는 내용과 형식이 결합하여 성립된 기호체계라는 게 기호성이었거든요.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결합돼서 기호다. 이게 기호성이에요. 그런데 자의성은 약간 비슷해요. 이거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내용과 형식의 결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조금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가 볼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필연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의성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주진이가 관계가 임의적. 벌써 잘하네요. 아마 주진이는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책을 봤으니까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의성은 바로 이게 필연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관련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임의적, 자의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뜻이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갖고 왔어요. 임의적이든지 자의적이든지 어떤 뜻이라면요. 일정한 기준이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언어의 기호성이 언어의 내용과 형식이 결합된 거였잖아요. 근데 자의성이란 그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 임의적이다. 어떤 기준이 없다, 자의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진이의 비결은 이비땡, 유땡 강의를 봐서 그랬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 자의성의 예를 살펴볼 건데요. 그럼 우리 잘 맞춰보십시오. 이거 볼까요? 자, 선생님 미대가의 실력으로 그린 이 그림. 한국어 요걸 우리 뭐라고 하는지 영어랑 한국어를 여러분이 맞춰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나라마다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데. 자, 우리 친구, 하은이 친구 맞췄습니다. 한국어는 나무라고 해요. 영어는 부러운 이언탄이 친구가 맞춰주었어요. 은매은매 병아리 친구, 공지기 친구, 이주진 부계 친구가 맞춰주었는데요. tree라고 영어를 하지요. 그리고요, 스페인어는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아르볼. 그리고 독일어는 바움이라고 해요.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 나무를 나무라고 표기하고 부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리와 의미의 결합은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없다? 자, 소리와 의미의 결합은요, 알고 보고는 필연적인 관계가 맞아요. 팽팽 친구, 반탄 포에버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공직이 이주진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언어의 자의성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어의 자의성이란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결합은 임의적, 자의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언어의 특성, 사회성을 보겠는데요. 자, 아까 언어의 자의성이 이런 내용과 형식의 결합이 자의적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오겠어요? 큰 혼란이 오겠잖아요. 아마 정말 정신없고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었을 수 없다. 한국에서는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기로 했고 사람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로 모되어 있으므로 인식되어 있고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약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부러운 연탄이 친구가 이 초성 힌트를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언어는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겁니다. 사회성의 핵심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것입니다. 시읒, 히오적, 이응, 시옷이다. 하은이 친구, 팽팽 친구, 공지기 친구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인 약속인 거죠. 이게 사회성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이는 왜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에 본질이가 어떤 것을 고려하지 못했을까요? 오늘부터 나는 나무를 귀엽게 뿅뿅이라고 부를래 라고 했습니다. 혼자의 생각이에요, 물론. 자, 귀여운 나만의 뿅뿅이 라고 했어요. 얘들아, 내가 학교 앞에서 뿅뿅이를 봤는데 뿅뿅이에 빨간 열매가 달렸더라고 라고 했으니까 친구들의 반응 당연히 어땠겠어요? 아우,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런 게 나오겠지요? 자, 아까 사연에서도 마찬가지로요. 본질이는 이것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은이 친구, 이준이 친구, 우리 방탄포에버 친구, 또 사회성, 희영이도 사회성이라고 얘기해 줬는데요. 네, 맞아요. 본질이는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므로 자신의 의도대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언어의 사회성이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공지기 친구처럼요. 그리고 주진이 친구처럼요. 말하는 것처럼. 자, 세 번째로 언어의 특성은 어떤 겁니까? 역사성입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늘 그대로일까요? OX 맞춰주세요. 언어는 늘 그대로이다. 옛날도 지금도 현재도 다 똑같다. OX 늘 그대. 하은이 친구가 맞춰주었습니다. 언어는 늘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언어는 변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음의 단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키누 친구 벌써 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람, 왜 온으로 쓰는 게요. 지금 다 한자로 바뀌었거든요. 이 한자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라이언 친구가 다 맞춰주었어요. 과거의 가람은 없어지고 강으로 바뀌어서 쓰고요. 또 과거에 매라고 불리던 것을 우리가 한자인 산으로 부르고
또 우리 과거에 on이라고 부르는 걸 지금 한자 백으로 부르잖아요. 이렇게 언어는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 중 역사성을 보겠는데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요, 그 특성이 좀 달라요. 어떤 건 생성되기도 하고, 또 시음, 미음 되기도 하고, 또 비읍, 히읗 되기도 하는데요. 생성부터 볼게요. 자, 우리 방탄포에버 친구가 100이 모자라고 했는데 숫자 100을 얘기합니다. 자, 맨 처음에 언어의 특성, 역사성 중에 생성부터 볼게요. 언어는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 컴퓨터 등은요, 현대에 와서 만들어졌으니까 현대에 생성됐죠? 그리고요, 다음은요, 우리 브라운 연탄의 희영이 공직이 메이드 오너 친구가 얘기해준 것처럼 소멸되기도 해요. 그 얘기는 사라지기도 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암행어사라는 거 조선시대 벼슬이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벼슬은 없죠. 이런 뭐 공직은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나 가람은요, 산강으로 쓰이고 사라졌어요. 또 마지막 거는요, 비읍 히읗은요, 우리 친구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변형도 맞을 수 있지만 우리는 변화라고 써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변하기도 해요. 너무너무 우리 친구들 잘해 주었어요. 자, 특별히 요 단어 많이 나오는데요. 어여쁘다는 단어는요, 예전에 불쌍하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쓰죠? 예쁘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언어의 지읒성을 보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자, 요거는요, 바로 창조성입니다. 네, 복습해 볼게요. 아까 금방 언어의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새로 생기기도 하는 게 역사성이잖아요. 그럼 그런 단어를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창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창조성은 구체적으로 볼게요. 우리가 새로운 물건이나 개념이 생기면 그걸 표현한 새로운 말을 우리가 만들어내죠. 우리 인터넷 네티즌 자유학기제도 이런 개념이 생겼을 때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런 단어만 생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장도 수없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밥 먹자라는 문장을 통해서 여기 밥의 자리에 여러 가지를 넣는 거예요. 빵 먹자, 수박 먹자, 사탕 먹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 창조성을 정리해 보면요, 이미 익힌 언어를 통해 새로운 이것을 연탄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민혁진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단어나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우리 본질이가 잘하는지 볼까요? 안경을 썼으니까 잘하려나? 우리 밥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친구와 함께 했어요. 밥, 김밥, 비빔밥, 부먹밥, 흑미밥, 쌀밥, 스폰지밥으로 끝났네요, 여러분. 하하. 자, 이렇게 우리 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요, 다양한 이렇게 단어들을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언어의 창조성을 큰 소리로 읽어가면서 다시 정리합시다. 언어의 창조성. 인간은 한정된 언어를 가지고 문장을 무한히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우리 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어의 여러 가지 특성을 다 파악하셨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임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수되었습니다. 박수! 와우!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임무도 완수했으니까 우리 퀴즈로 정리할 시간입니다. 좀 빠르게 갈게요. 퀴즈로 배운 내용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자, 다음의 초성 힌트를 통해 언어의 구성을 정리해보시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언어는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 일까요? 이것인 말소리와 이것인 의미로 이루어진다 입니다. 언어는 어떻게 구성된다? 네, 방탄포에버, 그리고 공직이, 희영이, 라이언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는 형식인 말소리와 내용인 의미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언어의 구성도 잘 보았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형식은 말소리나 글자였고 내용은 의미나 뜻이었지요. 자, 우리 다시 정리해 보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요, 옛날에는 우산을 두고 옛날 사람이요,
슈룹이라고 하고 있고요. 현대인은 우산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산의 순우리말이 슈룹이래요, 슈룹. 근데 지금은 우산이라고 쓰죠. 언어의 어떤 특성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언어의 무슨 성, 변화성인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변한다. 이거 뭐였죠? 이응시옷. 정답은 하은이 친구가 맞춰주셨습니다.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언어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 석고 연탄이 친구 잘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 고려하지 않은 언어의 특성인데요. 버스는 가방이라고 하고 사람은 토끼라고 하고요. 힘들었어를 행복했어라고 바꿨대요. 그래서 가방을 타고 오는데 토끼가 많아서 행복했어라고 하니까 무슨 뜻이야? 우리 친구들이 뭐래? 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까? 너무 잘했다. 우리 방탄 포에버, 목천중, 이주진, 그리고 연탄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언어의 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자, 언어의 사회성.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을 고려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사회성이었지요. 잘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사례가 설명하고 있는 언어의 특성을 보십시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수없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요. 꽃이 너같이 예뻐. 꽃이 우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요. 너무 간질간질거리네요. 자, 이렇게 새로 만들어내는 것은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내는 특성은요. 어떤 걸까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희영이, 공직이, 연탄이, 하은이 너무 잘했습니다. 정답은 언어의 창조성입니다. 언어의 창조성은 인간이 한정된 언어를 가지고 무한히 문장이나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OX 퀴즈인데요. 이거 어떤 걸까요?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OX 마지막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방탄 포에버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X입니다. 언어의 소리와 의미의 결합은요, 임의적이고 자의적이에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죠.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도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다음 차시를 예고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언어의 본질을 배웠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약하며 읽기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도 과제를 제시할게요. 어떤 과제를 제시했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자, 여러분 생방송 과제를 안내합니다. 학교 과제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언어의 대표적인 특성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과제는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낱말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방송 과제를 다 하면 희망자만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요즘 과제를 예전보다 많이 안 해서 뽑힐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어요. 자, QR코드 지금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과제가 가능하고요. 필수 과제만 하셔도 됩니다. 물론 다 하면 더 좋아요. 또 유튜브 더보기란에 있는 연결된 링크를 통해서도 과제가 가능하고요. 에듀스 충남의 선생님 한글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해서 과제를 해서 또 선생님 메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벌써 주진이는요, 들으면서 하고 있대요.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국어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친구들이 나가지 않고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온라인 계약으로 이 방송을 본 친구들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실 텐데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어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는 시즌3 두 번째 시간인 수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